안녕하세요. 윤선박센장TV 윤선입니다. 앞에 영상에서 제가 농업인 책쓰기 프로젝트 2017년 7월 2일 날 제안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제안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. 이번에는 그러면 책쓰기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떤 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? 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.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박사님 어떤 책 쓸까요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토마토 밭에서 꿈을 짓다라는 원승현 대표의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아버님이 이제 유기농 농사를 지어왔던 내용을 이제 아들이 농업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아버님이 어떻게 해서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내용을 쭉 한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. 저는 어떤 내용을 쓸까요? 라고 질문하신 분들에게 제일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기존 농업인이 어떤 내용을 썼는가를 먼저 목차부터 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흐름이 잡히거든요. 아, 나도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쓰면 되겠다. 하나의 꼭지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농업인 책을 쓸 때는 한 40꼭지 정도가 필요합니다. 40꼭지라는 것은 하나의 여기에 보면 연관이 있다는 일부가 있지만 우리 농업의 절실한 디자인적 사고 하면서 이렇게 토마토 키우는 토마토를 왜 사 먹어 이런 것 같이 소 제목들이 있잖아요. 그 제목에서 한 장이나 한 장 반 정도의 분량을 글을 쓰면 됩니다. 그럼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요? 그것을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농업인 책 쓰기에 들어갈 내용 내 인생의 한마디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. 보시면 내 인생을 변화시켰던 좌우명은 무엇인가?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? 내가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다면 내가 왜 이 작물을 선택했는가? 이것이 가져다 준 나의 행복, 나의 농사의 의미. 그리고 두 번째, 농업, 농촌, 농업인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농업에 대한 생각, 내 작물의 선택 계기, 생산 과정, 그리고 농법의 차이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 농촌에 대한 생각,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촌, 나의 마을 이야기, 농촌에서 느끼는 감성적인 측면, 농촌에서 어려운 점 이야기 이것들은 대부분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농업인의 삶의 과정, 농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, 하루의 일상이 느낀 점, 공동 경영자, 부부간의 공동 경영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갈등적인 거 어떻게 해결했던 문제가 있을 거고요. 나를 도와준 사람들,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강사들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농업의 시작하면서 얻고자 했던 거, 처음에 했을 때 어려웠던 점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이제 상품의 변화 과정, 상품을 바라볼 때 생산 과정의 속에 어려웠던 거, 병해충의 문제, 상품 품질량에 대한 문제, 친환경을 했다면 그 과정, 그리고 내 상품이 이제 변화된 것들 한번 쭉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, 위기 극복 과정, 어려웠을 때 어떤 게 그때 나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, 태풍과 우방, 가격의 폭락, 건강상에 어려웠던 점, 농산물 가격 때문에 낙담했던 사례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는 게 그러면 그거 어려웠던 거 어떻게 극복해 가는 과정이 무엇이었는가? 벤치마킹을 돌아갔다 오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했다든지 교육을 받았다든지 교육 받으면서 이제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에서 어떤 점이 좋았다 라는 것들이 있겠죠. 한번 쭉 교육 받았던 일 생각해 보시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교육이 있었을 것입니다. 농업 관련 기관과 만나게 된 계기들 분명히 이제 이렇게 농업 하시던 분들은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에 눈을 뜨다 6차 산업 이야기, 가공을 해왔던 거 아니면 부가가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땅을 늘렸던 것들도 있겠죠. 아니면 또 이렇게 작물을 바꿨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죠. 다른 어떤 그 가치를 변화시켰던 거, 친환경을 했다든지 인정을 받았다든지
그때 토양 검증을 해보니까 어땠다든지 뭐 그런 내용을 쭉 쓰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전했던 거, 정부 사업에 도전해왔고 뭐 체험에 도전했던 거,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매시장 가격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인터넷 판매를 해봐야겠다. 그래서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던 계기들. 그런데 판매를 시작했는데 막상 잘 되는지는 않잖아요. 그때 이제 고객과 어떻게 소통했는지 부분이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농업 브랜드를 만들다,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. 왜 내가 이렇게 토마토라든지 그러면서 그래도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, 여기도 사람이 답이라는 책에서도 굉장히 이제 네 분이 그 책을 썼거든요. 자연 재배를 하는 이유들 뭐 썼는데, 그런 것들,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, 디자인 스토리 대한 있을 거고요. 유통의 변화의 시작, 뭐 예를 들면 전시 판매장에 갔다든지 아니면 뭐 직거래 장소 로컬 뭐 어디에 가지고 판매했던 경험들. 그리고 이제 써야 될 내용이 바로 고객과의 관계. 그래서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객이 만나게 되고 고객이 찾아왔던 내용들을 쓰게 되면 됩니다. 그리고 나의 농업의 몇 년 후의 변화들, 뭐 수상했던 기록이라든지 언론 노출했던 거라든지 그 부분을 쓸 수 있겠죠. 고객과 있으면서 화났던 이야기, 슬펐던 이야기, 가장 행복했던 이야기, 여러 가지 있겠죠. 그것을 한번 가감없이 기록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함께 하려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. 말 공동체, 자유모임체와 함께 했던 이야기, 그 다음에 농촌에 만났던 의인들, 날 도와줬던 멘토 이야기, 날 가까이 하면서 도와줬던 기술센터 직원이나 농협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, 그러면서 여러 가지 농업 관련 기관들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나의 농업관,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나의 가치 신념이 무엇인가? 나는 농업을 뭐라고 생각하는가? 농촌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? 농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? 이런 내용을 한번 쭉 적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렇게 쭉 내용을 정리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. 박사님, 내가 책을 쓰기 전에 이 내용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분도 계시고요. 책을 쓰면서 방향이 빨리 잡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. 방금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,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꼭 들어있더라고요. 농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작목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겠다, 토마토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 봐야겠다,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 봐야겠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. 다양한 분들이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농업에 대한 가치관들을 정리하는데 아마 이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. 현장에서 많이 검증이 된 이야기니까요. 농업에 그동안에 5년, 10년, 20년 하셨던 분들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꼭 체키 프로젝트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서 윤선 박사 현장TV 윤선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아시죠? 고맙습니다.